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 여섯 번째 컨트롤러죠. 여섯 번째 컨트롤러인데, 자, 그동안에 했던 어떤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도 조금 많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연락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가 상세 뷰를 볼 때, 자, 우리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테이블 뷰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가 있고, 자, 이제 테이블이 쭉 있습니다. 행들이 쭉 있겠죠. 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액세서리 영역이든지 자주간 아이콘들이 뭐 아이콘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더보기 표시라든지 또는 더보기 버튼이라든지 이런 버튼들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행을 선택했을 때 상세 뷰가 보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상세 뷰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트롤을 만들 겁니다. 즉, 탭을 하게 되면, 그렇죠? 탭을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상세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새로운 상세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 페이지는 이제 그룹, 그쵸? 테이블 자체가 스타일 자체가 이제 그룹화된 그룹 테이블 형태로 아마 이렇게 나오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셀에 대한 항목들이 있죠. 이 셀에 대한 항목들을 갖다 우리가 직접 내용을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또는 저장된 내용을 갖다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제 세이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수정한 내용을 갖다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세이브 버튼도 추가를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세 뷰를 갖다가 편집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배울 이번에 이제 학습하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을 선택을 해서 상세 뷰를 열어주고 이 상세 뷰를 갖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값으로 일단 편집을 해서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내용을 갖다 다시 저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저장된 내용을 갖다 다시 객체화해서 우리가 테이블 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컨트롤러는 이제 실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러입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그룹 테이블 뷰를 갖다가 수정하는 이런 컨트롤러들 한 예로 연락처라든지 그쵸? 연락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 컨트롤러를 한번 제가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기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 이제 프로퍼티 리스트 파일로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이블에 보여줄 개별 인스턴스를 갖다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 오브젝트 C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커스텀 오브젝트 C 객체를 생성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커스텀 오브젝트 C 객체 생성하는 방식도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정도로 저희가 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프로퍼티 리스트는 이제 나중에 제가 추가를 시키고 먼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파일을 갖다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자, 오브젝트 C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티브 C 클래스에서 역시 서브 클래스는 NS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명을 네, 저희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 야구 선수 이름을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에서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할까요? 야구 선수. 자, 이렇게 하죠. 베이스볼 플레이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이스볼 클래스 두 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는 그동안 앞에서 했던 방식과는 이제 다른 그런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일단 요 헤더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요. 일단 5개의 상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우선 야구 선수 일단 요 키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하는 키 값을 만들 거고요. 상수로. 그 다음에 그 야구 선수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예를 들면 포지션이 뭔지, 팀은 어느 팀인지, 그 다음에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상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정도의 이런 항목을 넣어줄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각 필드를 갖다가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상수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상수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리고 NS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선언하겠습니다. 이 NS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NS 코딩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요, 객체를 갖다 파일에 쓰거나 또는 파일에 쓴 그죠? 객체를 갖다 파일에 쓰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갖다가 다시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다시 객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편집을 해서 그 편집한 내용을 갖다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한 그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읽어와서 객체로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S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선언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현체 파일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드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운데이션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를 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efine 해서 상수를 좀 선언을 해주는데 키 값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키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 플레이어스 해서 요거에 대한 키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상수가 어떤 상수인지에 대해서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에 대한 베이스볼 키 값을 베이스볼로 하겠습니다. 베이스볼 플레이어 이거를 S를 붙였는데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하죠. 네. 베이스볼 플레이어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자, 넘버 이거 넘버 키값 그래서 베이스볼 플레이어 넘버 키 그리고요 define에서 이번에는 그 야구 선수의 이름 그렇죠? 베이스볼 플레이어의 이름 네임에 대한 키값을 따로 설정을 하죠. 이번에는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네임으로 해주시고 베이스볼 플레이어의 이번에는
팀 이름이 되겠습니다. 팀. 소속팀이 되겠죠. 팀 키값을 이용해서 팀이라고 할게요. 자, 팀으로 설정해 주시고, 팀과 그 다음에 경력, 캐리어라고 할까요? 수상 경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캐리어. 자, 이렇게 하죠. 총 4개. 포지션이 빠졌네요. 네, 포지션을 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define에서 eligible 플레이어의 포지션 주시고, 자, 포지션에서 해당 선수의 포지션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상수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요것은 그 파일 시스템에서, 그렇죠? 이제 그 아이폰의 파일 시스템에서 요 필드를 읽을 때 요 각 필드를 갖다가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가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베이스볼 플레이스라고 하는 요 클래스에다가 요 NS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이제 NS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설명드린 대로 NS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걸 선언해주게 되면 어떻게요? 선언하게 되면 일단 객체를 갖다 파일에 써주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이용해서 객체를 갖다 생성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티저 형태로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NSString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와, 자, 그리고 팀이라고 하는 변수하고요. 네, 포지션 변수, 야구 선수의 포지션이 되겠죠. 포지션 변수. 자, 그리고 경력, 포지션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캐리어라고 하는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총 5개의 변수가 선언됐고, 일단 속성선을 좀 해줘야겠죠. 넘버, 인티저로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링에 여기서는 리테인이 아니고요, 카피를 이용하겠습니다. 카피를 이용하고요. 이번에는 포지션 주고요.
캐리어. 캐리어 설정을 해주고요. 그쵸? 잘못됐네요. 자, 네임, 팀, 포지션, 예, 캐리어 전부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장을 하죠. 예,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요 헤더 파일에 추가한 내용, 그쵸? 요 추가한 각각의 요 값들을 갖다 데이터를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우선 컨트롤러 그쵸? 베이스볼 플레이어스 .m 파일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또 작성을 해줘야겠네요. 자, 일단 속성선을 해줬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이즈 해주시고요. 우선 넘버 값, 그죠? 주시고 네임이 있었고, 팀이 있었죠. 넘버, 네임, 팀, 포지션, 그죠? 포지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개, 5개인가요? 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 디얼로케이션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임, 팀, 포지션까지 해서 전부 다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릴리스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NS 코딩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좀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NS 코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이제 제가 또 뒤에서 또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는 그 NS 코딩 프로토콜에서 포함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말 그대로 NS 코딩을 저희가 왜 사용한다고 했죠? 객체를 갖다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저장한 디스크에서 객체를 다시 또 로드를 할 때 객체를 또 다시 생성을 할 때 이때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메소드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선 여기에서 encode with code라고 하는 encode with code 메서드 하고요. 역시 ns cod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코드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게 될 메소드가 init with code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디스크에 저장을 해주고, 그쵸? 코드를 갖다 인코딩을 해주고, 다시 그 인코딩 디스크에서 또 뭐 인코딩 했던 객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객체를 갖다가 다시 디스크에서 어떤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앞으로 작성할 메소드가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인코드 위드 코더 요 메소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작성하고 있는 인코드 위드 코드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요. 그 객체를 갖다 파일에 저장할 수 있게 인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될 이제 init with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좀 볼까요? 여기서 자, 이제 두 개의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with 코드 해주시고요. yes. 자, 이렇게 두 개 메소드인데 요거는 저장된 파일로 어떤 저장된 파일로부터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데 일단 사용하는 그런 코드라고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는요, 이런 plist 파일 있죠? plist가 property list 파일을 얘기합니다. plist가 아카이브 파일 있죠? 그 아카이브 파일로부터 어떤 우리가 지금 생성한 요 베이스볼 플레이어스라고 하는 객체들을 어떤 생성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 클래스의 지금 현재 이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구 선수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그 프로퍼티 리스트 파일에다 전부 다 저장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새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 리스트 파일은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강좌에서부터 좀 설명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 파일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다가 임포트를 시켜야겠죠. 소프트웨어 파일즈에서. 자, 일단 그럼 코드를 좀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또 해줘야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 인코드 인트에서 현재 클래스의 넘버를 자 이때 사용되는 키 값이 바로 위에서 선언했던 헤더 파일에서 선언했던 그 키 값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볼 플레이어 요 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야구 선수 넘버 키가 되겠습니다. 야구 선수의 넘버 키. 자, 그 넘버 키가 어떻게 되어 있죠? 베이스볼 플레이어 넘버 키죠. 여기서는 베이스볼 플레이어 넘버 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버 키에서 키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해주고요. 넘버 값을 인코드죠. 인코드 인티저.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인코드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셀프의 네임이 되겠습니다. 네임 값을 일단 플레이어 네임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고요. 팀이 있었습니다. 역시 네.
자, 이제 캐리어로 했었나요? 캐리어 키로 했나요? 여기 키 값을 넣읍시다. 이렇게 키로 넣어서 정을 해주시고 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키를 작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초기화 해준 작업이 되겠죠. 셀프에서 우선은 스퍼에서 init 이제 요 메소드는 파일로부터 객체를 갖다 생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넘버를 갖다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코드가 되겠습니다. 디코드 int 4키가 되겠죠. 여기서는 베이스볼 플레이어의 넘버 키값 주고요. 자, 그리고 네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팀이 있고, 포지션이 있고요. 캐리어 변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그대로 좀 카피를 좀 해오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일단 주시고요. 또 바꾸는 것도 이죠, 이게. 그래서 코드에서 쓰는 게 낫겠네요. 코드에서 코드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베이스볼 플레이어 네임 키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뭐였죠? 팀이죠? 팀키 해주시고요. 다음은 허드에서 디코더 오브젝트에서 포지션 키입니다. 예, 포지션 키에서 해주시고요. 디코드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캐리어 플레이어 캐리어 키죠. 없어졌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리턴 셀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구현 .m 파일 부분은 자, 이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해주고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